네, 그 교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그 좀 당황시킨 질문을 하신 나이가 몇 살이셨나요? 그때가 만 17살. 제가 예.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란 게요. 참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공포심을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철학 자체는 이념 자체는 상당히 이상적인 철학이 맞고 그래서 상당히 똑똑한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고 했었는데 근데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회주의의 한계, 공산주의의 한계라는 건 그렇게 그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나태한 사람이나 똑같은 몫을 가져간다는 것 그리고 이 사회주의의 한계를 잘 비판한 유명한 우화 중에 이런 게 있죠. 이 감자를 운반하는 운전수가 감자가 다 떨어지는데도 그냥 개의치 않고 운전을 하고 가길래 누가 왜 이 감자가 다 떨어지는데도 줍지 않고 그냥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어차피 이 감자를 주워 가든 내가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내가 받는 몫은 똑같다라고 이렇게 그린 우화가 있는데 사실 이 사회주의의 한계, 공산주의의 한계를 깨닫는 데까지 다들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자님께서는 굉장히 비범한 소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예. 탈북하신 이후에 기자로서의 삶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 기자님 뭐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신 인재이시고 엘리트이시다 보니 여러 선택의 길이 선택지가 놓여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국정원 같은 곳에서도 이 예. 영입제의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기자의 삶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기자의 삶을 택한 이유는 뭐 별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와서 보니까 제가 일할 수 있는 데가 뭐 기업이겠죠. 그래서 돈 벌어 가지고 사는 방법. 그런데 제가 남쪽에 온 거는 잘 먹고 잘 살자고 온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북에서 잘 살려고 하면 뭐 거기서 간부로 임명해주고 뭐 잘 살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올 때만 해도 저한테는 꿈이 있었죠. 그래서 내 대에는 북한의 2천만 그 우리 국민들을 한국만큼은 못하더라도 정말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제도 탈북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중국에서 천시받고 하면 이 중국 사람들한테까지 천시받는 우리 민족을 좀 잘 살게 만들고 싶다 이런 꿈 때문에 왔는데 결국 여기서 그냥 돈 벌고 이렇게 살려면 그러면 내가 그 가족까지 두고서 그 탈북을 한 그런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뭐 뜻깊은 뜻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에서 뜻 있는 일을 할 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 해서 저를 뭐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는 이 그 한번 4대 권력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입법 뭐 행정 뭐 이런 그렇다 해서 제가 청와대 들어가서 일하겠습니까? 정치권에서 받아줍니까? 뭐 그렇다 해서 저기 뭐 제가 검사가 된 그런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갈 만한 데가 언론에서 나가서 북한을 계속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길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래서 길은 명백했습니다. 저는 기자라는 삶을 정한 것이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잘했다는 생각이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참이 되니까 여기 누구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생각 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점점 살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기자님께서는 이 남한에 오셨을 때 돈을 벌고 잘 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많은 탈북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했을 때 남한에 와서 어떻게 탈북하게 되셨냐라고 했을 때 너무 배가 고파서 탈북했다. 남한에 온 목적은 좀 잘 살아보려고 왔다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님께서 사실 남한에 적응하시기는 다른 탈북자들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좋은 조건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직업을 고르고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하신 편이고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별다른 그게 어려웠다고 생각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는 뭐 외교관으로 훈련된 사람 돼서 그런지 일단 외국에 대해서 어렸을 때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사람이 적응하는 거 보니까 역시 북한에서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다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수준에 따라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은 배고파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탈북자들을 통일의 역군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뭐 역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은 그 사회에서 잘 말하자면 힘든 계층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고 이렇게 교육 수준들도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80%가 함경북도 지역에서 왔고 그리고 성별로 보면 한 70% 정도가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북한에서 온 것이 아니고 중국에 거치면서 중국에서 뭐 결혼 생활도 꽤 한 분들이 상당수 많고 그리고 계속 숨어 살다 보니까 탈법과 비법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게 불법이 결국 생존 그 방식이 되는 거는 삶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한국에 와가지고 사는 것도 뭐 탈북자들이 왜 저래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게 북한 사람들이 평균적인 건 아니다. 북한에서 만약 평양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서울에 데리고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적응을 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강연 요청 많이 받죠. 그래서 뭐 성공한 탈북자로서 뭐 어디 가서 한마디 해주세요 할 때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제안에 응해서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성공한 여러 요소들이 있었죠. 일단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학벌사에서 없는 학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김일성대 졸업하고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최초의 김일성대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외교관 하다 오신 분들은 있었어요. 근데 두만강 넘어서 이렇게 온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당히 젊은 나이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 입사하니까 저희 동기들 중에 제가 나이가 중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이의 장점 그리고 학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아주 일찍 왔지 않습니까? 물론 일찍 왔다 해서 뭐 메리트는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와서 국가에서 직업을 해준 게 아니니까 저 가서 등짐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없지만은 그래도 나이와 학벌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에 들어갔던 것이고 또 동아일보 들어가면 언론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주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한 300대 1이었습니다. 근데 그 300이 어디냐면 다 제노라 하고 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뭐 쉽게 말하면 스카이 다 졸업생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아주 똑똑하다는 집단이에요. 학벌도 아주 상당히 좋고 그렇지만 그 기자 사회에 들어가서 제가 뭐 이렇게 기사를 못 써가지고 뭐 이렇게 뭐 욕 먹는다든지 뭐 이런 특별하게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정착에. 왜냐하면 그만큼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눈치 보고 이런 것도 아주 뛰어나게 잘 학습해가지고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탈북민들은 여기 와가지고 제일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해가지고 알아 못 듣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탈북자 중에서도 기자가 못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제일 걸리는 게 탈북자 영어의 장벽이 막혀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왔을 때 영어가 돼가지고 여기 한국말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물론 가령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컴퓨터 놓고 한참 이렇게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도 남들이 탈북자들은 가르쳐줘도 몰라요. 말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언어 차이가 우리는 습관돼서 그렇지만 북에서 오던 사람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뜻을 아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알아서 혼자서 이렇게 다 훈련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게 바이러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되겠지 해가지고 쭉 베란다 나가서 보니까 저기 컴퓨터 클리닝이 있어요. 컴퓨터를 청소해 준다. 그러니까 이거 수리소인가 보다 해가지고 컴퓨터를 통째로 또 메고 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입구에 옷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수리하는데 얼마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컴퓨터 고장 나서 들고 왔는데요 하니까 이건 뭐 미친놈이 왔나 싶은 눈으로 보더니 여기 세탁소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세탁소라고 쓰면 되는데 왜 컴퓨터 클리닝 여섯 자 쓰는지 모르겠어요. 남쪽은 참 그게 문제인데 그런 자잘한 실수는 있긴 했습니다만은 동아일보 입사 시험 칠 때도 영어 외국 신문을 그대로 주고 기사로 쓰라 이런 시험도 있거든요.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큰 어려움이 더구나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 똑똑한 사람은 어디 가나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인가 봅니다. 아, 뭐 그거는 뭐 인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마치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똑똑하다는 얘기 같이 들리지만은 아무튼 똑똑한 사람은 뭐 미국에서 태어났건 뭐 어디 다 태어났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영어라는 게 일단 일차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 영어 잘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외래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정도를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중에 알파벳도 아예 교육받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외래어 자체를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탈북자분께서는 탈북하고 몇 년 동안 물이 영어로 셀프인 줄 알았다. 물은 셀프입니다라고 써놓은 식당 그 안내문을 보고 자기는 물이 지금까지 영어 단어 셀프인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외래어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기자님께서는 아주 소소한 그런 컴퓨터 클리닝 정도의 함정에만 빠지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기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신 상태에서 성인이 이미 된 이후에 넘어오셨고 또 남한에서도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북한과 남한의 차이 그리고 서로 가지고 있는 오해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 아니면 반대로 이 한국 주민들이 북한 사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북한에 있는 오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뭐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라기보다는 오해도 기본적으로 정보가 있어야 오해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뭐 일단 잘 산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 아주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죠, 그냥 오해라기보다는. 근데 사람이 그 TV에서 언뜻 이렇게 보는 거하고 직접 와서 겪어보는 거하고 하늘 땅 차이입니다. 저도 외국 영화, 북한에서 금지하는 외국 영화들을 많이 합법적으로 보면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오니까 이 회전문이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TV에서는 봤는데 내가 다가가니까 휙 돌아가는 게 이렇구나 하는. 그러니까 TV에서 보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이 하늘 땅 차이다 이런 생각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이라는 사회가 제가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여기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사회주의 문제점, 공산주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회주의라 해서 또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제가 아까 교육은 제도만 잘 다듬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의료 분야는 또 한국에 제가 세계 여러 나라 돌아봐도 아주 뛰어난 아주 괜찮은 사회입니다. 근데 이게 북한하고 좀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사회복지는 통일돼 가지고 같이 합하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흔히 뭐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생각하기론 통일이 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아주 우수한 사회니까 우리 시스템을 북한에다 어떻게 잘 적응시킬 것인가 이런 걸 지금 학자들이 통일이 할 때 남과 북의 통합 방안 이런 걸 계속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통합 방안을 생각할 때 저도 용역을 했죠. 정치 제도를 어떻게 합칠 것이냐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북한에다가 그대로 이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북한의 대통령이 된다 이러면 한국의 제도를 북한에 도입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많은 게 불공평의 문제, 아까 흑수저, 금수저 같은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당연히 평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차별이 나는 거는 어느 정도 당연하지만은 그걸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의 정치제도 여러분들은 이 정치제도가 만족합니까? 저는 도무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 국회 같은 것들을 저는 뭐 북한에다가 저런 국회를 도입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한 3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다가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를 대리할 사람을 국회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뭐 그 시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큰 사항이 있으면 내가 그냥 여기 투표를 하게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종합돼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 멀지 않았죠. 지금이라도 가능하죠. 그런 세상이 나오면 왜 내 대신 딴 사람 나보다
나하고는 전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내 대표로 보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현대 과학 기술에 맞게끔 북한의 정치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 교육 제도도 그대로 도입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가치관이죠. 우리는 경제 위주의 가치관으로 남한 한 5, 60년 흘러오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공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한데 뭐 이거는 어쩔 수 그 외국도 역시 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회에서 살아보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보니까 이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대로 행복하지 않고 회사원들은 또 회사원대로 행복하지 않고 그럼 우린 그럽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저 파리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그러면 놀아서 우리만큼 열심히 하냐? 거기는 뭐 한 달씩 휴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 근로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심하고 특히 근로 시간 긴 거는 좀 뭐 그건 또 참을 수 있다 쳐도 우리가 서로끼리 너무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너무 악악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고 상대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도 전쟁터, 뭐 나가면 지옥이라 그러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새로운 사회를 세운다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좀 풍족치 못해도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모두가 공평하다. 고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좀 못 살아도 사람이 정신적으로 만족이 되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모든 그 병폐들은 여기다 남겨두고 북한은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이상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 쓰고 있어요. 지금 그 듣다 보니 마치 대통령 후보 연설을 듣는 듯한 마음이 제가 감화가 돼서 뽑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또 이 한국 사회에 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또 북한에 대한 오해를 또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저는 좀 말랑한 주제를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예. 저는 북한의 이런 저 정도 뭐 20대 정도의 남녀는 데이트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평양 이외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뭐 이미 익히 굉장히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 이 평양의 부잣집 자제들도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데이트를 할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 이 자본주의가 활짝 꼽힌 대한민국에서도 데이트 사실 뻔하거든요, 기자님. 뭐 밥 먹고 영화 보고 나와서 밥 먹고 뭐 이런 식인데 커피 마시고 뭐 술 마시고 이런 식인데 이 북한의 젊은 남녀는 어떤 방식으로 데이트할지 좀 궁금합니다. 아 그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 중에 제일 약점인데 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거의 수도승적인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김일성대.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여자하고 같이 손잡고 걸으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한번 저를 좋다는 그 여학생이 한번 저 찾아와가지고 밤거리를 한 30분 걸었거든요. 그 이후에 저 여성하고 결혼해야 되지 않은지 한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네요. 그럴 정도로 거의 연애라는 걸 정말 하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또 그쪽으로 또 이렇게 눈이 빨리 뜨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은 일탈 행위들이 있는데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깨끗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대에서도 가끔 한 2, 3년에 한 번씩 그 대학생이 임신하는 경우가 나와요. 피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퇴학입니다. 임신했다고 퇴학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절제를 못했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렇다 해서 또 뭐 남녀끼리 아주 엄격하게 있는가 하면 또 혼성반이기 때문에 또 자유롭게 살고 그랬어요. 이렇게 같이 잘 지내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개방이 됐다고 합니다. 북한도 이제는 그래서 뭐 연애도 뭐 활발하게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보면 한국보다는 훨씬 또 이렇게 좀 남녀간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연애 상대를 한국에서 한 10번 연애해 본다면 북한은 한두 번 해보고 같이 사는 거 아니냐. 기껏해 두세 명 바꿔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연애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북한은 결혼 연령이 아주 낮습니다. 이게 낮아가지고 제가 탈북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결혼 정년기 하게 되면 23살, 25살만 되면 늦었다 빨리 가라 해도 27살 지나면 노처녀, 너 이제 시집 다 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평균 결혼 나이가 여성이 30살이라고 30살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북한보다 7년을 연애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1년씩 그 연애를 한데도 7명을 더 만나볼 수 있고 저는 참 그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북한에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뭐 이것도 앞으로 보게 되면 결혼도 앞으로 이제 인류의 수명이 한 100세 시대, 여러분들은 한 100살까지 살 겁니다. 그 100세 시대면 30살에 결혼하는 게 맞겠죠. 그래도 70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무 지겹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한 50년 뒤에는 결혼도 한 두세 번씩 하는 시대가 온다 그래요. 그때는 헤어져도 별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뭐 그 시대는 아마 뭐 저나 여러분들은 또 그 시대에 자식들은 보고 살겠죠. 이것들은 우리 때는 말이야 하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때는 안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사실 북한 인권, 뭐 통일 북한을 주제로 한 북토크인데 그동안은 북한 관련 이슈에 참 얘기가 흘러가곤 했는데 오늘은 북한에 관한 걸로 시작을 해도 그냥 삶의 지혜, 뭐 어느 북한에 국한되지 않은 그런 지혜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근데 그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젊은 남녀의 데이트, 좀 짧은 이런 데이트 코스, 뭐 맥주를 한잔 하고 그런 것들도 있는 건가요? 지금 북한의 남녀들은? 예, 요즘에는 물론 돈이 있으면 어디 사회나 이게 그 데이트하기가 편합니다. 뭐 한국만 금수저가 있는 게 아니고 북한도 금수저가 있겠죠. 근데 금수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면 안 되겠죠. 그건 좀 재벌 그 부모를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조금 더 처리 어려우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아이가 그 희망을 적어내는데 너 장래 희망이 뭐냐니까 재벌집 2세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아주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서 근데 왜 슬퍼하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력하지 않아요. 재벌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북한은 그렇죠. 그 말하자면 투사 집안에 그 말하자면 출신 성분이 아주 좋아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모를 바꾸지 않은 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한국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껏 뭐 그 태어나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게 뭐 쉽게 말 여기 말하는 막말로 은수저 정도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편안하죠. 돈 있으면 북한도 이제는 맥주도 사 마실 수 있고 볼링장에 가서 뭐 볼링도 할 수 있고 스포츠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이제는 평양 같은 경우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북한을 상상할 때 사람들이 아까처럼 굶어 죽고 이런 북한을 상상하는데 최근에 김정은 올라서 가지고 북한이 상당히 변한다는 것은 한국 언론들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국의 개혁 개방해서 한 2, 3년 차만큼 북한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젠 사회주의인데 개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한 10명 정도 내가 고용해서 사장이 돼가지고 월급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올해부터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거의 시장 경제랑 마찬가지죠. 큰 기업이 없다 뿐이지. 그래서 경제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는 게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마당을 통제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이제는 경제 활동 때 집도 살 수 있고 그 집이라는 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망 중에서 우리가 돈 좀 벌면 집부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 돈 벌면 집 사야지. 집 사려면 또 더 큰 집 가야지. 더 큰 집 가면 부자 동네 가야지 하면서 사람이 평생 60살까지 집집 하다가 죽는 건데 북한도 북한 사람들의 가장 큰 욕망이 집인데 그 집도 이제는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굶어 죽지 않고 경제가 활성화됐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년 뒤에는 북한이 상당히 괜찮아질 겁니다. 뭐 그렇다 해서 인권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탈북했다가 체포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옛날에 그 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더 가혹해지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지금 대한민국 이런 언론이나 여론은 뭐 북한 사회가 금방 붕괴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뭐 경제적으로 오히려 나아질 거라고 전망을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예. 저희 북토크에 마련된 순서가 있습니다. 골든벨 퀴즈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세 문제를 제가 문제를 낼 텐데 정답은 이 기자님께서 네 답은 알려주실 거고요. 저희 골든벨 제가 맞추는 게 아니고 제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답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 다 아시는 문제로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골든벨은 문화상품권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문화상품권이 저 때만 해도 별로 좋은 선물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디서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준다고 하면 저 돈도 안 되는 거 준다고 학생 때 그랬는데 요즘 학생들은 이 문상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쓰임이 워낙 많아서 뭐 영화도 보고 뭐 쇼핑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수도 그렇게 작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액수를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액수가 투명성 알려 안 주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 저는 아까 문화상품권 딱 왔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야, 이 북한이라면 한 사람 하나씩 다 나눠주고 말 텐데 뭘 퀴즈 하나 이게 바로 시장 경제하고 네. 사회주의 차이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시장 물론 경제. 지금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저 뒤에 온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동시에 이렇게 막 손든 분한테는 어떻게 하죠? 그건 이제 저희가 제가- 매 눈으로 누가 더 빨리 들었나 이런 판단을 해서 한번. 그건 맡아주십시오. 제가 그런 잔인한 일은 제가 참아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 경제에 입각한 골든벨 퀴즈 제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곳은 북한 최고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을 말합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혁명사상과 근대 과학이론을 체득한 민족 간부의 양성을 이곳에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곳의 정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문제, 가운데 학생. 네. 네. 자, 풀네임을 말하는. 플레임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기회를 더 줘야죠.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상품권을 일괄적으로 마지막에 지급하는 네. 걸로 하죠. 첫 번째 문제는 사실 김일성 종합대학 저희가 네. 초반에 많이 홍보를 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쉬워졌습니다.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뭐 손 먼저 드는 사람 가지라는 네, 거. 두 번째 같은데. 문제는 네.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북한은 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대내외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이 행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이 행사의 목적은 북한의 군사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남한을 위협하기 위함이었는데요. 2만여 명의 인민군 병력과 북한에 여기까지 했는데 근데- 남학생 한번 예, 뭐 들어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는 좀 시작이 좀 뭐 제가 안 해봐가지고 헝클어지는데 이거 원래는 읽는 와중에 먼저 드는 게 이게 임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지금 아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가만 앉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먼저 손을 예. 그래서 우선 먼저 손든 저 파란 옷 입은 학생 예, 한번 왠지 주고 싶어요. 근데. 예. 네, 근데 그 맞습니까? 제가 끝까지 안 들어가지고. 네, 이 퍼레이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예,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열병식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열병식. 네, 이제 문제를 읽다가 정답을 아시는 분은 그러니까 예. 기자님께서 해주셔야겠네요. 저는 문제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네, 먼저 예, 주는지 제가 기자님께서 딱 판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이게 지금 제가 크질 않아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네, 그럼 세 번째 문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 경제는 조금씩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국의 노력이 아닌 이 세력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저분이 합니다. 첫째, 둘째, 예, 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까? 근데 그 마저 읽어 보세요. 그러면
네, 맞아요. 이거는 네. 이 두 분 중에 정답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죠, 예, 기자님? 맞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력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시장화를 빠르게 선도하고 있는 이 세력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가 질문입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답이 돈주라고 되어 있네요. 아, 기자님. 돈주라고 돼 있습니다. 네.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돈주를 말한 첫 번째 학생이 정답을 그런 것 맞춰줬네요. 같은데요. 정답을 맞췄는데 예. 기자님께서 오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장마당 세력이랑 조금 이런 비슷한 네.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세력. 네, 그 이 세력. 장마당 세대지 세력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돈주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 이 돈주라는 왜냐하면 그 돈주라는 걸 알기가 좀 쉬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확실히 그 북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챙겨봤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대답인 것 네, 같아가지고 이 혹시